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의 주제 사실 좀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아주 비극적인 역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자살 위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법 철학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 자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진단해 보고요. 이어서 이 문헌의 핵심 개념인 영혼의 기아 상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다음엔 사회부모와 사회자식이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걸 현실로 만들 4단계 실천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통합과 자살 제로라는 최종 비전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살 문제의 근본 원인, 그리고 겉핥기식 대책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헌에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압축 성장을 거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정말 뼈아픈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담 핫라인을 늘리거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는 있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대책들은 진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잠깐 눌러놓는 진통제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진짜 원인,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두 번째 파트, 영혼의 기아 상태와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보고서의 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틀을 빌려 인간을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라는 물질과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결합된 존재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혼의 기아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시대에 진짜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 가치와 영혼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버려서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자살이라는 비극을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줄 진정한 멘토가 없는 일종의 정신적 굶주림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은 문헌에 나오는 한 구절에 정말 뼈저리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경제적 빈곤 때문이 아니다. 내 앞에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단 한 사람의 어른이 이 사회에 없을 때 영혼의 에너지가 바닥나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다.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죠. 이게 바로 이 문헌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단순히 죽지 못하게 막는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안에서 멘토와 깊이 소통하며 스스로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주는 진짜 살려내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을 바탕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3대 근본 원인을 딱 3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사람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영혼의 기아 상태. 둘째, 내가 진짜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올바른 멘토의 부재, 즉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꽤 아픈 지점인데요. 바로 사회적 에너지 순환이 꽉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사회의 구조를 꽉 쥐고 놓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의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고여버리는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문헌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사회 부모와 사회 자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비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물학적 부모님들, 물론 자식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개인적인 욕심이나 기대를 투사하기도 하잖아요. 또 주로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문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생물학적 부모의 한계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부모라는 개념을 던져요. 사회부모가 뭐냐고요? 바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객관적인 지혜를 쌓은 50대에서 70대의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내 핏줄, 내 자식만 챙기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전체의 청년들을 이끌어주는 진짜 어른, 즉 정신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든든한 사회 부모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회 자식입니다. 요즘 정말 파편화된 세상이잖아요.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삶의 멘토를 찾지 못해서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모두 우리의 사회 자식인 겁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꽤나 단호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라면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적인 생명줄, 말하자면 사회적 산소를 불어넣어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은 확실히 잡히셨죠? 그럼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이뤄낼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파트,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4단계 운동 실천 모델입니다. 이 문헌에서는 멘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4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첫 단추는 바로 교육입니다. 이건 아랫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위한 거예요. 자식 세대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그들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인성수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2단계, 매칭으로 갑니다. 준비된 멘토와 길을 잃은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공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다음 3단계는 본격적인 멘토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형 상생 생태계, 즉 진정한 공동체를 완성하는 거죠. 단순한 물질적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연대를 그리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5번째, 세대 통합과 자살 제로, 그리고 궁극적인 홍익인간 비전입니다. 이 사회부모 운동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의 끝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청년들에게 단 한 명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만 생겨도 가장 강력한 정신적 안전망이 깔려서 자살률을 제로화할 수 있다고 이문화는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기득권이 쥐고 있던 자원과 지혜를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요즘 정말 심각한 세대 갈등을 치유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정말 엄청나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살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보고 기성세대의 지혜를 나누는 사회부모 운동이라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처방을 넘어서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접근 방식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회 부모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